안녕하세요. 24시 더케어 동물의료센터의 김예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치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역시나 보호자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정말 좋은 내용들이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걸립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사람이 걸릴 수 있는 모든 질병이 강아지나 고양이들한테도 걸릴 수 있습니다. 보통 8살 이상을 노령견이라고 많이 보고요. 치매 기준은 사실 나이에 따라서 생기는 건 아닙니다. 나이가 젊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나이가 들수록 생길 확률이 올라가는 거지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띄는 건 헛짖음이 많아집니다. 처음 발견되는 것은 평소와 다르다. 그것을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변을 잘 보는 아이들이 엉뚱한 데서 대소변을 싼다. 그리고 갑자기 멍하게 한 곳을 바라본다. 또는 구석에 들어가서 잘 못 나온다. 그리고 헛짖음이 생긴다. 이런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일 수 있습니다. 공격성이 생기기도 합니다. 착했던 아이들이 보호자를 물기도 하죠. 그리고 활발했던 아이들이 엄청 소심해지거나 얌전해진 경우도 있습니다. 성격적인 변화이기도 하지만 질병적으로 인해서 눈이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생기고요. 어떤 사물을 인식하지 못하니까 활동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주인을 못 알아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속되진 않아요. 물론 되게 심해지게 되면 주인뿐만 아니라 모든 걸 못 알아보거든요. 근데 간혹 못 알아봅니다. 초기에는요. 근데 그 간혹 못 알아보는 것을 보호자가 인지할 수 있다는 건 모르겠습니다. 멍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호자를 보고 멍하게 있으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일시적으로 잠깐 깜빡깜빡하고 기억이 안 나거나 뭔지 모르고 그럴 수 있습니다. 우선 가장 정확한 기준은 MRI를 찍어서 대뇌에 있는 피질이 위축됐냐를 보고서 치매를 진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과하죠. 사람은 이렇게 하긴 하지만요. 그래서 강아지한테 질문을 하면 좋은데 사실 그것도 불가능하니까 보호자한테 질문을 합니다. 사람의 경우는 가장 최근 것부터 옛날 것까지 질문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100에서 7일 빼면 얼마인가요? 거기서 7일 빼면 얼마인가요? 이런 질문을 해요. 강아지한테 얘기해봤자 전혀 소용이 없으니까 보호자랑 이제 얘기를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 아이가 이런 증상이 생겼나요? 6개월 전, 3개월 전이랑 비교했을 때 이런 증상은 어떻게 됐나요? 최근 들어서 이 아이가 이런 경우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강아지들한테 보여지는 행동을 보호자들이 보고 그걸 가지고 약간 설문조사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치매를 진단합니다. 치매랑 착각하기 쉬운 질환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눈 안과 질환입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뭔가 잘 인식이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진짜 보이지 않아서인데 치매처럼 뭐가 뭔지 잘 모르는 것과 그런 생각을 해보시는 경우들이 있고요. 두 번째 질환은 뇌질환입니다. 사실 치매도 뇌 쪽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뇌질환과 증상이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뇌질환과 안과 질환이 있을 때 사실 치매로 정확하게 진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람도 아직 치매가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알츠하이머 관련돼서 약이 새롭게 나온다, 연구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있긴 한데 아직 사람도 치매를 치료하지 못하는 것처럼 반려동물 쪽 강아지들도 치매를 치료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머리를 좀 많이 쓰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생각을 하게 하고 기억을 하게 하고 그래서 뇌 쪽을 최대한 많이 쓰게 해주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훈련이라던가 기억력 한다든가 강아지 장난감들 있거든요. 노즈워크도 하나의 그런 예가 될 수 있고요. 이제 그런 퍼즐, 강아지 퍼즐 같은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뇌를 좀 많이 써서 활동을 도와준다거나 하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보조제가 또 도움이 됩니다. 이게 치매가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활성산소가 많이 생겨서 뇌 쪽에 손상을 준다거나 하는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염증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산화제라던가 그런 소염작용이 있는 보조제들이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안타까운 사연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치매가 너무 심해져서 아무것도 기억도 못하고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하고 하루 종일 울고 소리 지르고 힘들어하는 그런 아이들을 봤을 때가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치매 걸린 아이가 보호자를 못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냥 괴로움에만 있는 거고
그렇다고 이 아이가 엄청 심각한 질병에 걸린 건 또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보호자분도 되게 힘들고 아이도 힘들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주세요. 어떤 시간이든 좋고요. 산책을 나가는 것도 좋고 아이들이 잘 모를 수 있지만 그 아이들과 좋은 시간을 보냈을 때 아이들에 대한 행복은 계속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호자와의 소중한 시간을 계속 같이 있게 해주는 것이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매가 참 힘들고 어려운 질병인 것 같습니다. 기억을 못할 것이고 되게 힘들고 짖고 대소변 못 가리고 보호자분들이 아이를 케어하는데 정말 지쳐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기억을 못한다고 행복을 못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 이 순간은 기억 못하고 가장 최근 그리고 더 옛날도 기억 못할 수 있지만 그 아이와 같이 있으면서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호자와 같이 있으면서 행복함을 느낀다는 것은 치매가 있다 하더라도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크나큰 기쁨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치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나이가 들며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이 낯설고 걱정될 수는 있지만 보호자분의 사랑과 관심만큼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편안하고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작은 변화에도 귀를 기울여 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더 좋은 내용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